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 과정에 대해서 우려도 나타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만나보시죠.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 역사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로망이 있죠. 당을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거다 하는 거는 몰랐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오래된 그리고 원래부터 그리고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입니다.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그리고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조국 대표도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거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원래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기돼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그냥 한 말은 아닐 텐데 민주당 대표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로망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뭐 합당을 해야 된다는 대의는 다 모두가 공감하는 바지만 시점과 방식에는 논란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특보께 좀 여쭤볼게요. 애둘러서 말하긴 했지만 좀 불만이 드러난 발언 같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그렇게 해석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은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두 가지 말씀 주셨잖아요. 예. 본인이 이제 당대표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점을 이번 8월로 못 박지는 않으셨으니까 어쨌든 지금 다선의 중진 의원이고 또 당의 수석 최고위원을 했고 또 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의 대표가 되고 싶다라는 의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 주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지금 합당, 통합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의 넘버 2라고 하는 그 국무총리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당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라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은 당무는 대통령도 개입할 수 없는 그 일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당의 대표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물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제안을 던지는 방식, 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이견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지금 심지어는 당의 최고위원들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또 이런 방식의 통합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당내에서 할 수는 있지만 또 국무총리의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이라면 네.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실 수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부분은 좀 제가 볼 땐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자리는 아니었지 않았었을까? 네. 뭐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뭐 김민석 총리는요, 또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자신을 넣냐 빼냐를 놓고 방송인 김어준 씨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두 사람이요,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시장에 나갈 의사가 없어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이쪽이 결정할 일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해찬 총리 장례식에서 김민석 총리를 잠깐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트럼프 왜 저러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짧게 한마디만 했거든요.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공교롭게 두 사람이 만났는데 뭐 여론조사 얘기를 한 건 아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얘기를 좀 나눈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일단 빼달라고 하는데 알아서 하겠다 이런 반응도 조금 이제
그랬었지만 어제 만났는데 그냥 다른 얘기 한마디 잠깐 하고 지나갔나 봐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김어준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김민석 총리의 저 말을 옮긴 것 자체가 네. 김민석 총리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다분히 듭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김민석 총리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하고 회동도 했습니다. 네. 본인이 돌아와서 총리와 부통령 간에 한 라인을 개통했다. 네. 벤스 부통령의 직통 전화번호를 받았다 이렇게 자랑도 했어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하게 한국의 상호 관세를 25%로 자동차에 대해서 다시 올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 반응을 보였으니까 뭐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추가 언급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것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 벤스 부통령을 만나서도 유의미한 대화는 하지 못하고 전혀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즉 총리가 국민의 혈세로 미국에 가서 성과는 얻지 못하고 오히려 뒤통수 맞고 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김어준 씨가 저런 말을 옮김으로써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정권의 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여의도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는 명천 갈등에서 김어준 씨가 어느 쪽의 스탠스에 서 있는가?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본인은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하는데도 극구 계속 여론조사에 넣겠다고 하는 내가 것이 알아서 하겠다. 그렇죠. 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면 예.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김민석 총리는 여기에 가만히 있을 것인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보이는데 명청대전이 점점 더 확산을로 치닫지는 않겠는가, 이런 것들까지 한번 예의주시해 볼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국무총리니까 내막을 잘 알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송영우 대변 얘기를 듣고 보니까 미국에 다녀오지 않았냐, 하루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는 취지로도 좀 해석될 수 있겠네요. 모양이 제대로 구겨진 거죠. 예. 뭐 한라인 개설을 했다고 벤스 집무실에 직통번호 따왔다. 예. 언제라도 전화할 수 있다. 했는데 뭐야 이거. 너 당신한테 전화 안 왔어? 아주 모양이 구겨진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 집권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네. 정말 저 힘있게 지금 국정을 끌고 나가야 되고 집권당은 거기에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난 반년 이상 동안 봐왔던 거는 왜 저러지? 네. 엇박자. 그러니까 올해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앞으로 2년차, 3년차, 4년차, 3년차까지 이렇게 엇박자가 계속 나오면 난 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일을 못하겠다. 네. 이런 좀 깝깝함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는 같이 1기, 2기에 수석 최고위원을 했지만 네. 정청래 대표는 저 이재명 대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던 거고요. 예. 김민석 총리는 잘 아시겠지만 그 카니발에 같이 타고 가서 그 유튜브 방송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김민석 후보 안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정봉주를 따라잡고 수석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도움으로 지금 저 자리까지 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 뭐 우리 김정욱 특보도 말씀하셨듯이 역대 총리가 이렇게 당무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제정신이었다면 난리가 났어야죠. 예. 그렇게 그리고 되는군요, 또. 네. 예, 잘 보시면은 예. 지금 대통령만 보이지 국정에 있어가지고 총리나 장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한 것들 먼저 운을 떼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해 공무원 네. 피습 사건, 네. 피격 사건, 그때 이거 무죄 났는데 이거 저 검찰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역할만 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은 더 편하겠죠. 뭐 두 사람의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은 지금 이해찬 전 총리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큰 진척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5천을 돌파하던 날 왜 그 시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해 당사자가 수없이 많은 상태에서 합당을 이렇게 지도부 논의조차도 없이
이렇게 단순히 본인이 혼자 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를 하느냐 의심을 떠나가지고 그런 행위 자체가 그런 의심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본인 연임 생각을 하고 한다며 조국 대표를 왜 민주당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조국 대표도 뭐 민주당하고 합당한 이후에 된다면 뭐 당대표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뭐 본인의 정치적 절차를 스텝을 밟아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뭐 연임과 연결짓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준호 전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공교롭게도 정청래 대표가 주요 일정이 있을 때마다 뭔가 자기만의 어떤 발표 같은 걸 좀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코스피 5천을 찍은 날 합당 제안을 덜컥 해버렸었는데 장현주 부대변인님 모아놓으니까 좀 꽤 많아요. 대통령 순방 갔을 때도 뭐 저런 식으로 당원 1인 1표제 이런 거 추진했었고요.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뭐 그런 해석도 나오지만 저는 좀 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합당에 제안을 하는 날이 이제 코스피 5천을 갔던 날이기 때문에 왜 이날과 맞춰졌나 뭐 이런 또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따지고 보면 코스피 5천이 돌파하는 게 딱 어느 날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었거든요. 예. 아마 정청래 대표로서도 뭐 고심 끝에 합당 제안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뭐 그날 뭐 발표하기로 결심했을 것 같은데 그날 사실 우연히 5천이 맞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코스피가 5천 되는 날을 정해서 그날 제안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정치적으로도 무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뭐 해석들은 좀 과잉하다라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다만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합당에 대한 명분만큼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어도 합당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압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명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는 절차가 조금 거칠지 않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도부 입장에서도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이나 평가 이런 부분들도 수렴하는 절차를 당연히 거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4위로 민주당 얘기를 한번 짚어봤고요.